미국을 대표하는 위스키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미국 위스키라면 이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잭 다니엘스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잭 다니엘스는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미국 술로 알려져 있으며 창립 후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죠. 과연 창립자의 이름을 딴 이 위스키 브랜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잭 다니엘스라는 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창립자 잭 다니엘, 본명 제스퍼 뉴튼 데니얼의 기구한 운명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60년대 덩치도 작고 여리여리했던 잭은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양모와 함께 살다가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다 우연히 발견한 농장에 들어간 그는 그곳에서 흑인노예 나단 그린에게 위스키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양조장 잭 다니엘스가 탄생하게 되었죠.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위스키 회사를 설립한 잭은 자신의 스승과도 같은 나단을 양조의 모든 공정을 책임지는 총책임자 자리에 앉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잭 다니엘스를 버번 위스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위스키라고 하면 버번 위스키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잭 다니엘스는 다른 버번 위스키와는 달리 테네시 위스키로 불립니다. 테네시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버번 위스키를 만드는 공정에 링컨 카운티라는 공정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원래 잭 다니엘스의 양조장이 위치했던 지역의 이름이기도 한 링컨 카운티는 술을 증류한 뒤 오크통에 숙성시키기 전에 사탕 단풍나무로 만든 숯에 통과시키는 여과 공정입니다. 재미있게도 잭 다니엘스가 생산되는 양조장에서는 위스키를 숙성시키는 오크통을 통째로 $10,000 정도에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럴 하나당 240병이 나온다고 하니 잭 다니엘스에 파묻히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네요. 참고로 배럴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VVIP는 미군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 걸까요? 술을 양조하는 데 필요한 건 맛 좋은 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양조장에서 쓰는 물은 대부분 맑고 깨끗한 물을 쓰기 마련이죠. 잭 다니엘스를 양조하는 데 쓰이는 물은 양조장 근처의 동굴에 있는 샘에서 나오는데 이 샘은 항상 13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철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좋은 위스키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잭 다니엘스를 숙성시키기 위해 매일 대략 2,500개의 배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럴들은 한 번 쓰고 나면 티백이나 커피 원두처럼 버려야 하죠. 배럴을 재사용하게 되면 같은 향과 맛을 가진 위스키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 만들었는데 버리기 아깝지 않냐고요.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나 럼, 데킬라 등을 숙성시키는데 잭 다니엘스 배럴을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재활용 알뜰하게 잘하는 거 아닌가요? 잭 다니엘스 하면 떠오르는 건 아마도 병에 붙은 로고가 아닐까 합니다. 올드 넘버 7이라는 문구와 특유의 로고가 붙은 병 많이들 보셨겠죠? 그런데 넘버 7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행운의 숫자를 표기하기 위해 붙었다든지 창립자 잭이 만나던 여자친구의 수가 7명이었다든지 아니면 7년을 숙성시킨다든지 하는 온갖 추측이 있었지만 잭은 왜 7번을 병에 붙였는지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죠. 배럴에 위스키가 담긴 후 잭 다니엘스는 방열이 안 된 빌딩에서 숙성됩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 술이 배럴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게 되며 겨울에는 갈라진 틈이 좁아지면서 안에 들어갔던 위스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무에 배인 향이 그대로 위스키에 전해져 들어가는 것이죠. 일정 기간을 거쳐 숙성이 완료되면 통 안의 술들은 병에 담겨져 판매됩니다. 최대 8년까지 숙성된다는데 그 이후에는 잭 다니엘스 자체의 달콤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도 잭 다니엘스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위스키 중 하나이며 많은 바텐더들이 추천하는 술입니다. 다른 술들과는 달리 눈에 띄는 사각형의 술병에 담긴 이 술은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검은 라벨로 인식되고 있죠. 잭 다니엘스의 모기업은 브라운 퍼먼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술들의 종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부분을 잭 다니엘스가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술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술을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 국내에서는 조금 비싼 편이어서 아쉬워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일반적인 위스키보다 숙성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잭 다니엘스는 주로 칵테일의 형태로 소비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제콕이죠. 코카콜라와 잭 다니엘스를 섞어 먹는 이 칵테일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07년 당시 군인들이 코카콜라로 칵테일의 일종인 하이볼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이 칵테일이 유래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에선 제콕을 제콕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무슨 소리냐고요. 미국에선 코카콜라와의 협업을 통해 잭 다니엘스에 코크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선 제콕이라는 단어 라이선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잭 다니엘스 앤 콜라죠. 하지만 제콕이라는 이름보다 확실히 입이 덜 붙는 느낌입니다. 잭 다니엘스를 좋아했던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는 매일마다 잭 다니엘스를 한 병씩 마실 정도로 사랑했죠.
1998년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잭 다니엘스를 그와 함께 같이 묻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잭 다니엘스가 얼마나 역사가 깊고 영향력 있는 브랜드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술과 함께 묻힌다니 이보다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